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경과보고 순서로 조합장님께서 일단 보고를 드린 두 분인 거고요. 나중에 개표 시간 빌어서 반론 기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1호부터 나머지 3호 내지 지금 6호 안건 아직 5개의 안건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0일 배치한 조합임시총회에서 제2기 조합위원회 선임하여 조합 감사인 인사에 대한 임기 만료가 도래한다. 제3기 조합위원 감사 인사를 선임하는 이사회는 조위원회에서 조합선거를 위한 구성하여 선거에 대해 선거에 선거에 대해서 금관총회에서 출입받고자 하니 의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입니다. 제1호안건과 관련돼서 조합장이 말할 때는 왜 깨방이라 생각 안 하십니까? 조합장은 내용이 없는 내용을 했는데 목차에 없는 내용을 했어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목차 보세요. 목차 보세요. 있는 거. 없으십니까? 목차 안 봐라고. 한글 모르는 거요. 한글 모르는 거요. 없으십니까? 제1호안건 시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 다른 사람들로 많잖아요. 나가라 빨리 와. 부장님께서는 제1호안건은 심의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1호안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 기수행 업무 추진에 대한 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3호안건 2025년 조합운영금의 사업비 예산 변경안 의결의 건입니다. 제안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05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5일 조합정기총회에서 의결한 2025년 조합운영금의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일부 조합원들의 행위총회 발의 및 사업시행과 관련 신속한 대응 등 대의원의 추가 발생 및 일부기 계약된 협력업체와의 기사결에 따른 인원비 조정, 항목 변경, 추가로 향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원금을 반영하여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변경안을 작성한바 금관총회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106페이지의 조합 운영비 예산 변경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 4월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연 4억 8천 원 예산 승인을 받았었고요. 여기에 이번에 추가로 한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연 5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연은 가장 중요한 사연은 대의원 회의가 기존에 이제 한 5회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앞서 제안사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위원회의 개최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 부분의 우편료라든지 도서임세비, 통신비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 이제 그 임원회의총회와 관련돼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비용들이 좀 증액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 이사는 지금 기존에 2인 체제가 됐었는데 7월 31일부로 상근 이사 한 분이 이제 사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8월부터는 이제 상근이사 급여가 이제 안 나가게 됩니다. 한 분에 대한 급여가. 그리고 이번에 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제 6분의 이사 중에 한 분만 이제 상근이사로 선임이 되시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와 연동된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월 300만 원인 부분을 30% 감액을 해서 월 26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합 운영비가 변경이 되었고요. 조합 사업비 부분입니다.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25년도 자치는 25년도 예산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번에 변경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한 2억 정도 조금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안전행위 평가, 건축 구조 분야죠.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이제 설계비에 이제 포함해서 있었던 부분을 항목을 이제 따로 떼어내서 새롭게 이제 업체 선정 대의원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서 예산에 반영을 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된 이제 항목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은 앞서서 저희 조합에서 조합장님이 이제 예상 일정으로 내년 한 6월 정도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예상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나서 이제 뭐 감정평가를 그때 선정해 주세요 하면은 이제 기초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데 사례들이 많은데 앞서서 보통 사업시행 인가 나기 전에 한 4개월 정도에 미리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은 구청에다가 선정 요청을 합니다. 감정평가의 구개 기관은 구청에서 선정 및 계약 권한을 갖고 있어요. 조합에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조사, 우리 물권조사들을 하셨죠. 아직 이제 안 되신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합원 존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물권조사가 덜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올 하반기나 한 내년 초에 물권조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사전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비용 예산으로 일단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뒷페이지에 소송 비용을 저희가 기존에 5천만 원 정도 책정을 해놨었는데 뭐 부득이하게 요즘 우리 문현 1구역 조합 뭐 서로 조합원 간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소송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1억 정도,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예비비에 혹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사업시행과 협의 과정에서 인허가권자 관련 부서들 그다음에 아까 유관기관들에서 추가적으로 요거 보고서 좀 더 만들어줘 무슨 뭐 조사서 조사 좀 해줘라는 그런 보고서 좀 첨부해줘라는 요구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10억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한 필요한 협력업체들은 선정을 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기총회 대비 한 12억 정도 증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 사무학과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심의 종료할까요? 네, 사무학과 심의 종료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안건 2025년 조합운영기 및 사업비 예산 변경안의 의결의 건에 대한 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4호학번 제안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개최하는 제3기 조합 인원 감사이사를 선임하는 조합 임시총회는 향후 3년간 조합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할 임원들을 선임하는 총회이기에 총회장이 직접 후보자들의 정정 등에 참조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선거안건에 일반 안건들이 포함된 만큼 총회의 안정적 성원과 출석률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총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 사유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명 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장에 직접 오지 않으실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출석률 저희가 이제 예산 등이 있기 때문에 20%의 출석률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10만 원. 그 다음에 서명 결의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시고 총회장에 오셔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분 똑같이 10만 원. 그 다음에 서명 결의서 제출 후 총회장에 직접 출석 시에는 15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한 사안입니다. 지금 4호학번과 관련돼서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문하십시오. 721번 재산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총회 참석비 지급에 보니까 물론 서론 결의서를 받아가지고 성원에 그걸 확보하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래도 직접 총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가 참석해 주시는 이분들의 성의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1호 안건에 서면 제출로 총회장이 9,010만 원. 그 다음에 참여를 주셨는데 서면 제출 미제출하고 참석했을 경우와 제출한 후에 참석한 경우 이 두 개를 참여를 주는 것은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면 표를 돈으로 산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총회를 한번 개최할 때 이제 비용이 꽤 들죠. 총회의 안정적 성원. 결국 이제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85명 중에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님들이 총회에 참석하시겠다는 의사 표명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총회장에서 직접 할 테니까 왜 걱정이야? 서면 안 낼게 라고 하시고 당일날 안 오세요. 그러면은 서면으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총회장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조합원들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정적수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총회의 안정적 성원 확보를 위해서 서면 결의서를 사전에 좀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 늘 항상 뭐 직접 오시겠다, 우리 홍보위원들 통해서 아니면 조합에서 다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한 직접 출석 한 300명 오시려는데 의결권 행사하시겠다고 서면 안 내시고. 근데 직접 솔직히 오는 수를 보면은 그 반에 반반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제출한 경우가 됐다는 경우 총회 참석을 하면 같이 총회를 시공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조합원님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조합원님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의견 표시인 거예요. 서로 조합원님들의 입장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안건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은 조합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참석하시는 조합원은 동의하면 줘야지 라고 얘기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73의 4번지 김한진입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은 1000명에 15만원씩 다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편으로 보냈는지 직접 낸지 이걸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선명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작은 것이 선명하다고 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좋으신데 그 하기는 지금 여기 지금 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저희들이 그 서명결의서에는 그 본인 신분증이나 보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뭐 제가 그 저희들이 아까 지금 조합원님 말씀하신 거는 하기는 그걸 꼭꼭 좀 어떻게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직접 와서 하시면 좋지요, 전체가 다. 근데 예를 들어서 총회를 오늘도 한번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한 300몇십 분 오시면 만약 1000분이 여기 오시면 저희들이 그게 총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총회 이거 경비 직업들을 이렇게 차는 직업한다는 거는 불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말씀 알겠습니다. 그 조합원님 의견은 그 지금 이번에 총회 참석비 지급 방법 이랬더니 좀 불만족스럽다. 그걸 좀 개선하자. 이런 뜻이지. 예, 그 내용은 알겠고 이거 뭐 어쨌든 이게 지금 그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투표 결과를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뭐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요 조합원님들 그 의견 결과를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또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해보고 다음 총회 때 뭐 이 방법이 크게 나쁘다고 보면 거의 다 모든 조합들은 다 이런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거는 뭐 결과를 한번 보시죠. 예. 16일에 회원 이제 한국 운영하는데요. 네, 우선은 요번 뺄때그 금액의 서민결사에 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사회를 중단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우선은 이번 총회는 이제 후보들한테 이제 투표하기 위한 그거였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그 후보들의 의견 듣고 참석 이제 그때 그 투표하는 장들도 있는데 그 금액의 차이 분장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고 질문 끝나시나요? 그리고 사회자님 우선은 주제가 던져지면 그 주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셔야 하는데 그 발언권 안 주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 자체가 또 이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드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반안건하고 선거안건의 두 가지 이제 서면 결의서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일반안건을 기표를 하셔, 일반안건은 서면을 내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안건은 직접 오셔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또한 이거는 서면을 내시고 직접 출석하신 사항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일반 안건으로 서면을 내시고 제2호안건 임원 선임권에 대해서는 직접 오셔서 투표권을 부여받았고 그렇게 지금 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반 안건 자체를 가지고 서면으로 안정적인 확보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과반수 성원 여부에 대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시고 해당 안건과 관련돼서 질문이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서로 대화를 하고 시간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 아닌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서로 저희 둘이 대화를 계속 조합원님하고 나누시면은 나머지 또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조합장님께서 회의 사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안건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아니,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고요. 그래서 아까도 심히 빨리 그냥 소킹하세요라는 조합원님들도 요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저희 진행 순서에 입각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시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좀 앉아주십시오 이제. 예, 반갑습니다. 저는 743-17번지 이우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민 결의서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뭐 하신다고 조합장님이야 고생하시는 다 인정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이라는 게 강압적인 기획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일반 통행이랑 맞고 있고 아까 소통 하시던데 그걸 좀 감안해도 좋겠고요. 서민 결의서 아까 정족수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꼭 서면 결의서만 가능한 것인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앞전에 문총고에 하던데 전자투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하면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이걸 차등을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힘들게 오셨잖아요. 또 아까 누구 말씀드렸나 직접 오셔가지고 정견 보고 우리 보고 판단하신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이 정족수 확보 차원이라는 게 핵심 같거든요. 그런데 그 정족수 확보 차원을 꼭 서면 결의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는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막 말하고 싶었는데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회의총회 하시겠다고 전자투표를 통해서 회의총회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총회 참석비 지급 방법 혹시 보셨나요? 그 문정호에서 총회 참석비 지급 방법 해가지고 30만 원 주시겠다고 한 거. 어떻게 돼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자투표를 하시면은 그거는 직접 출석으로 인정이 안 돼요. 재난 사항에 한해서만 지금 직접 출석으로 해주겠다라고 법이 처음에 있다가 그게 개정이 다시 됐어요. 그래서 전자투표만 할 수 있는 건 직접 출석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12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총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12월부터 시행인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국토부죠? 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관장하는 이제 부서는 국토부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시대는 점점 AI 시대로 가고 있고 하니까 전자투표라든지 온라인 총회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이게 실제 행정들이 같이 못 따라와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워낙 우리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좀 느린 사업이고 좀 빠르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에 발빠른 거에 대해서 같이 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인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가 주면 되는데 그게 좀 부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전자투표 한 거 가지고도 이거 인정 못한다고 했었어요. 법원에서조차.
근데 지금은 이제 6월 4일부터는 전자투표가 이제 가능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는 가능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투표했다고 이거 직접 출석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단지 이제 재난사항이나 위기사항일 때는 별도로 다만이라고 단서 조항을 넣어서 요거는 직접 출석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목록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조합도 전자투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권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입을 하려다가 좀 시기적으로 너무 좀 늦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업체 불러가지고 다시 컨펌도 해보고 했는데 좀 준비하는 시간이 약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총회 때는 최대한 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제 그만 받아도 될까요? 네, 그러면 4호안건 심의 종료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안건 총회 참석비 지급 방법 의결의건에 대한 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제5호안건 조합정관 변경안 심의의 건입니다. 회의자료 115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고요. 부심이 주관하는 정비법의 신설 및 개정상 반영 및 향후 효율적인 조합 운영 등을 위해서 한부와 같이 조합정관 변경안을 작성한 바 이번 총회의 의결을 받아 구청장에게 변경행위가 신청 및 신고하고자 하오니 이 건에 대해서 심의 및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부터 이제 119페이지까지 있고요. 일단은 15조 임원에서 이제 신설 조항입니다. 이것도 이제 11월 2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정관 변경하는 내용을 이번 이제 총회 이후에 내년도 정기총회이기 때문에 미리 어차피 이제 시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이후에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교육을 받는 게 의무입니다. 이거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정법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지만 지금 뭐 국토부 장관 해가지고 여러 이제 지금 교육 매뉴얼 이제 이런 거로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들에 필요한 교육, 윤리 교육, 그다음에 기타 이제 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게끔 해서 좀 더 임원들, 솔직히 타 분야에서 다 전문가라고 하시지만 뭐 건축도 전문하시고 뭐도 전문하시고 하지만 실제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되게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특정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짬뽕이에요, 짬뽕. 법도 관련돼 있고 건축도 관련돼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접목돼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빠뜨리고 가는 이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업에 차질이 발생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18조 조합 임원의 해임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서명 날인, 그러니까 해임 발의서, 10분의 해임 발의서에 서명하고 지장 날인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게끔 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로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해서 서명 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한 정관은 오히려 법적 분쟁에 대한 그거를 본인 확인인 거죠. 본인 확인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오히려 원천에 차단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한 정관 변경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22년도 그 다음에 수원고법에서 판결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023년도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걸 적용해서 지금도 지금 10분의 1 발의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발의자들이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조합에 실질적으로 본인 확인 됐는지도 확인도 안 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니 안 맞니 그러면은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만큼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고 하나입니다. 신분증 사본을 갖고 있으면 또 사본을 쓸 수가 있어요. 복사해서.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사본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요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자 이번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일반 부동산 매도용 부동산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죠. 그와 동일하게 발급일로부터 90일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7일 전에 제출을 하게끔 해놨는데 제출을 안 하셨죠. 그리고 사망에 의한 요건 충족 및 하자가 없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하면 이를 거부하시는 제3행에 의한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해가지고 추가를 했습니다. 요 사항을. 그 다음에 이 서면은 작성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번에도 보셨지만 8월 1일날 청에 개최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전자투표가 8월 7일까지 연장된 거를 느껴보셨고, 갑자기 9월 6일까지 또 8일까지 또 연장됐다고 해서 조합원님들이 혼란에 빠지셨어요. 그러면 한 번 받은 발의서 그냥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러면 해임 발의할 수 있는 거냐, 문제가 있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90일 유효기간을 두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총회가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 총회가 적법하게 해임 총회가 됐는지에 대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라. 그래야 이게 정말 정확하게 조합원 과반수 그 법정 요건을 맞춰서 해임이 됐는지 증빙자료를, 보통 총회하면은 7일 이내면은 속기록도 나오고 모든 자료는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수정을 한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철회 이제 그 6항 부분이죠. 6항에 총회에서 이제 뭐 의사정족서 부족으로 총회가 무산된 경우, 이건 당연히 무산인 거죠. 그 다음에 총회를 연기하여 개최하는 경우, 보통 이제 해임을 하시는 분들이 연기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정족수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를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자신 있게 인하합니다 해놓고 나서 총회를 못 해요. 결국은 했습니다라고 총회 땅땅땅 두들긴다 하더라도 결국 총회의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 나중에 불통이 나면은 나중에 이제 동력이 사라지죠. 결국은 뭐야? 우리 조합원님들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 연기한다 이러시는데, 그래서 연기하여 개최하는 경우도 앞으로는 효력이 없게끔 정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관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일부 민정문화재문 해임하시는 분들의 주체는 뭐 판례도 있다, 정관에서 아무리 강제해봤자 나중에 가면은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판례라는 거는 하급식 판례라든지 이러한 판례라는 거는 항상 시대에 맞게끔 아니면 상황에 맞게끔 변형이 됩니다. 다 판례들도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저기 부곡 2구역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떨어진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이번에 적시해놨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향후 앞을 사업을 봐야죠. 언제까지 이게 서로 지지고 먹고 조합원들끼리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조합원 사업시행인간하고 조합원 그냥 신청 받고 관리처분 해가지고 이주하면서 빨리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시기를 바라는 우리 조합원들이시기 때문에 향후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39조 지상권 등 계약 해지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넣어놓은 사항이에요. 이제 실무적으로. 그래서 다만 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상회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청산금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분담금이 있는, 그러니까 돈을 더 내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돈을 더 돌려받아야 되시는 이제 조합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권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불상사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관에 삽입을 했고, 그 다음에 분양 통지는 이제 사업시행과 고시일로부터 4달 안에 분양 통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 통지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3달로 바뀌었습니다. 좀 줄었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준비 기간을 미리 사업시행인가 전에 간편 기초조사도 실시하게 하고 그러한 기타 재건 업무를 해서
최대한 빨리 분양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는 걸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이제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삽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0조 관리처분 계획의 공간 등입니다. 보통 관리처분 총회를 하면은 총회 전 한 달 전에 조합원님들 분담금 내역하고 해가지고 통지를 해드려요. 그리고 분양 신청한 결과를 삽입을 해서 84 조합원 분양가 얼마, 조합원님의 재산이 현재 종전이 얼마, 비례율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분담하시면 됩니다라는 개별 통지 내역서를 보내드려요. 한 달 전에. 그러면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공람을 같이 하죠. 보통 한 달간 공람을 하는데 의견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제시해서 나는 뭐 가격이 조금 너무 싼데 좀 올려주시면 안 돼. 나는 평형을 좀 변경하고 싶은데 평형 변경을 받아주면 안 돼. 기타 등등의 의견들을 좀 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관리처분 총회하고 또 공람 의견 받아서 또 관리처분 총회를 또 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의견들을 받아서 강요한 변경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별도의 또 총회 없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삽입해서 총회에 의견을 하면 또 불필요한 총회를 다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관에 삽입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57조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청산금 뭐 이주비 서로 납부해야 될 의무 뭐 돌려받아야 될 의무 이거는 조합과 조합원 간에 서로 상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넣어놨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 부칙은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총회 끝나고 나서 조합원님들이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해주시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남구청에 이 총회 자료, 총회 의사로 그 다음에 이 결과들을 통지를 해서 조합정관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청장에서 최종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인가를 내주는 절차. 그래서 인가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삽입을 한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제가 그러면 5항과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5항권 심의 종료하겠습니다. 심의 종료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5항권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에 대한 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마지막 6항권입니다. 회의자료 123페이지고요. 유환경 평가 등과 관련한 협약서 작성 등 대의원의 위임의 건입니다. 조합은 2025년 4월 5일 정기 및 사업시행과 접수를 위한 청회를 마치고 5월 6일 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평가 심의를 접수하였고 6월 9일 남구청의 사업시행과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교육지원청 및 우리 사업과 영향이 있는 성서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동중학교, 문현여자중학교 등과 교육환경 평가 심의 및 사업시행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일조권, 학생 배치 관련 필요조치, 학생 통학문화의 공사 차량 출입구 위치 및 안전조치, 소음, 비산먼지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이행 확약서 또는 협약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빨리 저희가 대처를 해야 뭔가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조합원님은 다 모아놓고 이것 때문에 총회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2달 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의원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위임을 받아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취임받는 것으로 이번 총회에 의결을 받아 위임받고자 하오니 이 건에 대해서 심의 및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생 배치나 이런 거 관련돼서 학생 수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교실 뭐 한 학급 뭐 2개 학급을 더 지어줘 이렇게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될 수 있고 물론 비용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관리 처분에 확정을 하면 됩니다. 미리 문서상으로 협약을 만들어 놓고 그 예산을 관리처분에 태워서 관리처분 승인을 받아줘라라고 보통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요구를 하죠. 이거 상계가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대의원을 통해서 협의 절차를 좀 진행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위임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제 6항권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런 질문 없으시면 심의 종료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제 6호 안건 고용환경 평가 등과 관련한 협약서 작성 등 대의원의 위임권에 대한 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아직 혹시 지금 6호 한 건 다 이제 심의가 종료됐고요. 투표 현장에서 투표 용지를 배도하신 조합원들 있으시면은 신속하게 투표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혹시 손에 갖고 계신 뭐 색깔로 된 A4 용지 있으신가요? 예. 한 분 들어가셨고, 혹시 그 접수하시면서 투표용지 받으신 분들은 현장 투표를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없으시죠? 그럼 저분 한 번 끝나시면은 투표 종료하고 나머지 현장 투표 개표를 곧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표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투표 종료 및 이제 현장 투표 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선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 임시총회 투표 종료 및 현장 투표 개표를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임시총회 투표 종료 및 개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뭐 바라던 시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현장 투표 개표 시간을 활용해서 혹시 아까 뭐 계속 질문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하시죠. 뭐 처음 들어봤나? 마이크 좀 뭐. 사회장님 여기 여기서 말하는데 뭐? 지금 주주부의 윤성욱입니다. 개인 발의자 대표 윤성욱입니다. 됐습니까? 아까 우리 조합장님께서 아니 뭐 장시간 동안에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만요. 예. 한 몇 시간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너무 많이 이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물론 민원 필요한 12명 민원인데요. 그 중에서 사실과 불허를 민원이었다는 건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그렇게 이을 조합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로 나가요? 그거 뭐로 근데? 두 번째, 저희들이 개인 총회를 했는데요. 배감 문제 저희들이 뭐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조합 측에서도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양쪽에 집회 신고가 있다 보니까 배감한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배감 못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면 해임 총회를 하기 위해 서민계를 바로 다녔는데 조합 측에서 너무 많은 OS와 너무 많은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저희들 해임을 방해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임했던 왜 했겠습니까? 조합장님 일 잘하시고 사업 빨리 갔다 그러면 절대 해임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힘들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희가 조합장 해임 사유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조합장님께서 쓰던 우리 조합원 재산 불투명하게 있었던 자금 사용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정관 개정이라든가 기타 모든 게 독단적인 운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 지원이 누가 사업 지원을 맡겼는지 한번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조합장님과 이사님들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임을 하겠다는 사유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해임하고 난 다음에 좋아지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가 조합장이 되더라도 투명하게 조합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의사결정 모든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업 정상화 반드시 바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통 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톡방 우리 조합장님이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소통 잘하겠다고. 조합원님과 소통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게 기본이고요. 매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조합원들 재산 가치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업 지원 대두시켜가지고 준공 빨리 끝내가지고 입주 빨리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덧붙인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원하는 최고 아파트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시공사든 업체든 누구든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이거는 저희 조합원들이 당연한 권리지 않습니까? 내가 살 집 아파트고요. 투자자들은 아파트를 잘 지어야 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 없죠. 당연한 겁니다.
해임의 기본적인 처음과 끝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 제대로 최고 아파트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왜 문제 있습니까 그게? 말씀해 보시죠. 예, 답변 드릴까요? 이거 뭐 해임 발의하신 분 맞습니까? 예, 발의자 대표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두서없이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 드릴 게 뭐 근데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자 그게 반대하실 분은 뭐 전혀 안 계실 거고요. 뭐 물론 의견들은 존중하겠습니다. 그 해임 발의하시는 분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도시정비법에 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임 발의 요건을 갖추어서 조합장이 그 싫으면 해임을 시킬 수 있어요. 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 지키셔서 해임을 시킬 수 있도록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반대로 저도 법을 다 따라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해임 발의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기본적으로 좀 숙지를 못 하시는 게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아까 어느 분도 뭐 해임비가 잘못됐다 좋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제 해임비를 하면 잘못됐으니까 아이고 조합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조합의 모든 의사결정은 조합원님들이 그 표로 하는 거고 대의원에 위임되는 사항들은 대의원에 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전부 다 대부분을 무시하세요. 내 의견이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내 말대로 안 해? 이렇게 조합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 일이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의결에 대한 심사를 해서 대의원에서 결정할 사항들은 법에 따라서 대의원에서 결정을 하고 조합원님들이 직접 결정해야 될 사항들은 조합원님들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조합장이 여기서 아무리 공감을 하고 아무리 그 말씀하시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도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사님들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조합은 정비법에 따른 절차, 그 다음에 조합의 정당에 따라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전체적으로 21년도 21년도인가요, 제가? 여기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제 문현일고의 담당을 맡게 됐었는데 그때 GS건설을 뽑은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었죠. 20년 10월 정도에 이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원래 8월달에 선정하겠다고 했다가 계속 밀려서 10월 정도에 GS건설을 뽑고 그리고 나서 설계회사 21년 1월달에 뽑고 구역지정 5월달에 접수를 했었어요. 이 과정이 뭐냐? 저희가 2008년도 최초 구역지정 시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조합 설립되고 용광과 뭐 했냐. 지금 조합장님은 3년 되신 분이에요. 그걸 먼저 서두에 깔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조합이 되고 나서 뭘 했냐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타구역처럼 그냥 하나의 단지, 애시당초 하나의 단지, 그러니까 지금 1단지, 2단지로 구분이 돼 있죠. 1단지, 2단지로 애시당초 구역 지정이 그렇게 됐었으면 그때 추진위 때 한 거죠. 완전 옛날 2008년도에 그렇게 구역 지정이 됐다면 곧바로 사업 시행 인가를 진행했을 수 있었습니다. 조합은. 그런데 그 당시 4개 단지로 쪼개져 있었어요. 4개 단지. 그리고 중앙에 골든밸리뷰는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종치단지로 돼 있었고 그러면은 실제 그대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문현금융단지 옆에 있는 단지가 가로주택 4개를 합쳐놓은 그냥 그러한 단지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을 높이고 야 우리 최대한 멋지게 접보자 해서 GS건설에서 대안설계를 제시한 게 2개 단지로 묶고 70층 6개 동을 짓자 라고 대안설계를 제시한 거고 사회자님 너무 심하다. 잠시만요. 지금 그 이야기 할 때 알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싫어요. 저 있으실 때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최초 구역 지정대로 사업을 했으면은 우리 조합원님들이 만족했겠습니까? 만족 안 했죠. 당연히 2개 단지 70층으로 사수해라라고 해서 우리 문정부의 역사에 있던 분들이 또 일기 집행부를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70층 사수해라, 니네 사수 못하면 안 된다. 그때는 사업지원 얘기도 안 꺼냈습니다.
무조건 70층 사수해라라고 조합을 계속 압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1기 집행부에서는 1차 심의, 2차 심의 때 심의석상에서 야 BIFC보다 좀만 낮추면은 이때 바로 해줄게, 승인해줄게 그랬어요. 한 63층으로 낮춰버리는. 그런데 그걸 하겠습니까? 조합은 그래서 그러면 이번 재심의 결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그때 당시가 22년 5월이었어요. 22년 8월 달에 제2기 조합 임원을 선임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3차 심의하면서 2차 때 나온 그 심의안 그대로 저희가 3차 심의 때 통과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역 지정, 정비계획 가장 우리 문현일구역에서 중요한 절차였었습니다. 4개 단지로 쪼개져 있는 거를 2개 단지로 묶어서 멋있게 초고층으로 짓자는 게 그 계획이 선행이 안 되면 무슨 건축 계획이고 건축 심의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시한 게 그래서 22년 11월 달에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최종 승인 받고 그러면 바로 심의 내죠, 고시 내죠 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추정분담금이라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시에서 재공납 한번 하고 위에 의견 청취만 다시 한번 해줘 라고 해서 23년 5월 달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23년 5월에 정비구역 변경이 됐잖아요. 2개 단지로. 그러면은 24년 5월, 25년 5월 2년 지났습니다. 2년.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는 사업 지연됐네. 요런 또 몰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그거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동. 어떤 때는 사업성 지켜라라면서 조합 못 가게 잡고, 어떤 때는 사업 지연됐네라고 또 그거를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제가 경비업체로서 좀 너무나 우리 조합원님, 대다수 조합원님들한테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격당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안쓰럽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비업체로서 좀 그 지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7월 6-28의 김우상조합원입니다. 문정부 회원 맞고요. 해임발의자 윤선욱의 3인 중에 한 명입니다. 김우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오늘 전 조합장은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이 임시총회 오늘 책자입니다.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목차에 맞게,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조합장은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승인도 지금 절차에 안 맞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을 좀 많이 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나누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경관 심의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관 심의권을 갖다가 날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안 가져와가지고 하다가 아까 찢어 예쁘게가지고 보는데, 경관 심의를 시에서 우리 조합으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문현 1 재개발 구역은 경관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뭐라고 회신을 했느냐면은, 자, 조합에서는 이거를 했다고는 말을 하는데 공문상으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은, 별도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하면은 경관 심의를 받겠다 이래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2024년 4월 5일 우리 총회했죠. 총회 예산안에 보면은 경관 심의 예산 5천만 원 해가지고 딱 적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총회 예산안 통과됐습니다. 오늘요 총회 예산안 추가로 된 거에 보면은 경관 심의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 저 조합장이 분명히 경관 심의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자기가 발언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관 심의는 조합에서는 이미 2022년도에 받았다. 근데 시청에서 받아라는데 국토부에 질의하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공문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자기가 자기가 미안합니다. 조합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경관심의 받았다고 했는데 시민에서 다시 받아라 하면 구청하고 받아가 다음에 다시 또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조합이 뭐 장난입니까? 받으라 할 때는 이미 우리 받았다 해놔놓고 예산은 5천만 원 만들어놔놓고 그 다음에 다시 협의가 받아야 되면 그때 가서 받지요. 그리고 예산은 5천만 원 적어놨어요.
단톡방에다가 뭐라고 올려놨느냐? 우리는 경관 심의 받아가지고 대상이 아니랍니다. 아까 시청에서 공문이 왔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냐면 제가 조합장에 뭐 그렇게 쓰겠습니다. 야, 정신 차리라. 우리는 경관 심의를 2023년도에 받았다. 이미 받은 걸 왜 받아라노? 너그 법조문 잘 알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일 똑바로 해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5천만 원 내서는 받아야 돼? 그럼 내가 받을게. 이겁니다. 조합원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럼 저는 밴드에 지금 글을 한 장 못 씁니다. 왜? 밴드에서 강퇴를 당했어요. 왜 강퇴를 당했느냐? 정비기반 시설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앞에 그 국공유지 할 때 뭐 글 좀 올렸다고 저를 강퇴를 시켰어요. 강퇴를 시켜놓고 밴드에 와서 조합원들하고 대화를 하자 그래요. 뭐 들어갈 수 있어야지 대화를 하죠. 자, 그때도 해가지고 뭐 이중격돼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기서 조합장이 정관판에다 뭐를 내놨냐? 비례율을 내놨습니다. 2023년도 총회 때에 조합은 우리 추정치로 비례율이 얼마냐 이래가지고 그것도 용역비를 돈을 주고 했습니다. 그냥 계산도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우리 자본금에서 수익 마이너스 지출 곱하기 100하면 비례율입니다. 그 예산은 다 짜놨는데 그걸 용역을 줬어요. 근데 총회에서 뭐랬냐? 124.8% 해놨습니다. 지금 2023년도 이후에 2024, 2025년도 지금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2년 달 후에 아무 된 거 없어요. 오로지 종이 쪼가리에다가 예산만 넣어가지고 지금 얼마를 해놨느냐? 비례율을 갖다 95%로 적어놨습니다. 30%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거는 추정치다 그러는데 추정치를 왜 적어놔요? 자, 총회 책자 요거 내 130페이지 안 찾아주고 있어. 130페이지. 요거 책자에 130페이지 보면은 지출을 널가놨습니다. 아까 지금 조합장이 설명했어요. 1,500원을 널갔다. 늘어졌다. 물가도 오르고 어쨌다. 근데 우리가 지출 500원을 늘어났지만 그래가지고 분담금이 지금 비례율이 30% 마이너스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아까 전에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이다 원가가 150원이 올라가면 우리 분양 원가를 올릴 거 아니야. 분양 원가를 지출 원가를 못 따라갑니다. 비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에서 만약에 지금 해가지고 분양 원가 지금 우리 뭐 1,000만 원 근데 이 지출의 제일 중요한 건축비를 얼마로 산정했느냐? 평당 65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좀 조용하시죠. 65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다른데 해운대 센텀에 의회를 얼마인지 평당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할 때 평당 건축비가 650만 원을 해놨는데 지금 평당 1,000만 원 밑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1년 반 전에 제가 총회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촉진 2-1 GS에서 평당 1,200만 원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었습니다. 560만 원에서 1,200만 원 요구 안 하겠습니까? 1,200만 원 요구했는데 공사비가 2배가 들어가거든요. 2배가. 그런 예산을 잡아놔놓고 지금 잘했다고 허리 뺑뺑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총회자리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면 맞지? 니 왜 쓸데없는 이야기야? 조합장이 먼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회의총회. 회의총회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이크 내려오겠습니다. 회의총회 하는데 지금 조합에서 2022년 8월달 조합장이 되고 난 이후에 2023년, 2024년, 2025년 오늘 2025년 8월 총회까지 해가지고 4번을 하면서 정관 변경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해임에 관련해가지고 4번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해임을 하려면 조합원이 걸립니다. 10% 조합원이 동의해가지고 이 해임하려고 총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어떻게 하느냐? 내 해임하려고 하면 너그 10% 되는 1,110명을 명단을 지한테 보고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는 법원 판례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본인도 알아요. 법원 판례에서는 그거는 안 해도 된다. 그럼 우리 안 했습니다. 그걸 위법하고 절차가 잘못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말만 듣고 계속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나면 또 엉뚱한 이야기 하겠죠.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그 얘기를 듣지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뭐 질문을 뭐 두서없이 하시가지고 그 모르는데 이 경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오늘 제가 그래서 우리 경관하는 박사님을 모셨어요. 우리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그 가장 그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뭐 김우상 조합원님은 경관 투자 외에 뭐 특별하게 그 안에 전문 지식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하지는 말고 경관 시민한 이야기 들으려면 들을게요. 그 저는 아까 발언할 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 발언할 때 좀 끼어들지 마시고 절차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김우상 조합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야. 비하느냐고. 저 경관 시민 용역을 수행한 이나트 경관 디자인의 대표 김기현입니다. 경관 시민은 이제 경관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처럼 개발계획,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27조 정부계획 지정 전에 경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계획 지정 전에 도시경관위원회 경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지받고 조치계획도 제출을 했고 그 저희가 심의받은 기준에 준해서 높이 그다음에 건축물의 배치를 규정지어서 고시가 났습니다. 고시가 났다는 건 다시 말하면 법적 효력을 가진 절차를 완수했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부산시 디자인과에서 그 담당자가 바뀌시면서 혹시 건축물 경관 심의는 제28조인데 28조에서 해당되지 않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국토부 질의라든지 판례를 보면은 27조 항에서 경관 심의를 받은 경우는 28조를 받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했고 같은 법으로 심의를 두 번 같은 건물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재판을 받을 때도 한 번 재판 받은 사람이 재판이 끝내는데 다른 재판으로 또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담당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본 결과 저희가 건축심의 받으면서 뒤에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심의 받고 오래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나 인면이나 높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축 경관을 전부 재정리해서 사업계획 승인 전에 한번 전문위원회 경관심의 받으라고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개발 사업에 받는 경관심의하고 달리 그동안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나가기 전에 한번 최종본을 보여달라는 뜻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수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경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나트 대표님이고 경관에서는 뭐 국내 최고 정도로 조회를 받으신 업체고요. 그 개발 사업에 따른 경관 심의 그게 뭐냐면 저희 정비계획 고시 받을 때 아까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듯이 개발 사업을 할 때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당연히 그 개발 사업에 따른 그 경관 심의를 안 받으면 그 고시가 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은 또 도시 공동 건축 경관 공동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듣겠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건축 심의를 받았는데 건축 심의 조건에 저 오피스동에 대한 경관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건축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당시에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을 받았기 때문에 좀 받지 말자는 취지.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결과서에 붙어 있으니 그걸 지켜야 되니까 예산을 안 잡아놓고 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제가 또 도적법 위반으로 저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을 잡아놓고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뭐 질문하고 다 가시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게 제가 정확하게 추정 분담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뭐 사회자가 좀 설명하세요. 추정 분담금 관련돼서 뭐 종이 한 장짜리 이렇게 그냥 툭 던지고 나가셨어요. 이게 다시 오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럴싸하게 항상 말씀들을 하셔서 일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맞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추정 분담금의 사항은 고시문의 그 한쪽 기퉁에 섞이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권짜리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조례에도 추정분담금에 대한 산출은 감정평가사가 하도록 아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 보시면 다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시면 한 장짜리만 보시고 그렇게 좀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팩트 체크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법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또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그 추정 우리가 예산안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비례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시행과 예산안을 4월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호상 조합원님께서 공사비가 650만 원이다. 650만 원에 지금 고정 아파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예로 촉진 2-1구역에 GS건설이 해지되고 토수구가 들어와서 했던 금액도 약 95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촉진 2-1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도 67층이고 지하도 저희들하고 비슷하고 규모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항상 자기 주장만 맞다고 주장을 하시지 말고 예산안을 좀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저희들 2조 4천억의 예산안에 보면 예비비를 저희들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항목을 총회책자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을 잡는 게 이게 감정평가사들하고 한 2개월 정도 걸쳐서 다 기본적인 조합원님들 재산에 대한 탁상 감정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감정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 기준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 6월에 받으면 6월 1일이 인가일이다 하면 인가일에는 이제 공식적인 감정을 하지만 지금 바뀐 법에 의해서 추정 분담금을 고시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6개월 늦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만들어서 고시문 안에 한 줄이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안에 세부 내용을 좀 잘 못 파악하시고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고요. 전체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도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양가도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정이 돼. 근데 추정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추정 공사비가 나와야 되고 추정 분양가가 나와야 산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한 거고요. 질문하신 내용이 공사비가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공사비가 저희들이 공사 계약할 때는 알비처분 인가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뒤에가 되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육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양으로 할 경우에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송 장치 이런 것도 지금 추가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까지 이미 반영을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사비를 산출할 때는 지금 저희들은 GS하고 계약된 조건이 있습니다. 566만 원의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 낮은 것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보면 약 지금 현재는 700만 원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인상률을 적용해보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비례율 산출을 할 때 제가 예비비를 약 5천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예비비 5천억이라 하면 공사비를 1,000만 원 정도를 갖다 보고 그 다음에 금리가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장 큰 포지션이 여기서 지출하는 가장 큰 포지션이 첫 번째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100만 원당 1,000억씩 움직입니다. 저희들 연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다음 포지션이 큰 게 금융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약 2조 원 정도의 사업비를 대출을 일으켜서
그 비용은 지금 현재는 조합에서 지출하고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도 저희들이 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는 1,850만 원 정도로 약 한 7억대가 될 것입니다. 84타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2조 4천억이라는 2조 4천억 약 2조 5천억 제안에는 공사비가 약 1,000만 원이 된다는 것도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이주 및 그 공사기간만 단순하게 적용을 할 수 없어서 이주 기간하고까지를 포함한 7년치 이자를 제가 저기다 금융비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 두 개가 가장 큰 포지션이고요. 나머지 조합을 운영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일종의 용역을 진행하는 비용은 거의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례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크게 딱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관해서는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입니다. 그럼 분양가가 100만 원만 저희들이 올리면 2천억씩 올라갑니다. 저희들 매출이. 그 다음에 공사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사비는 평당 100만 원 올라가면 저희들이 지출이 1,000억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1,000억을 지출하고 매출이 2천억이 늘어나는 게 낫겠죠. 그죠? 근데 과연 시장에서 우리 아파트를 평가할 때 저희들이 제가 일반 분양으로 잡아놓은 건 약 2,800에서 3,00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서 분양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판단은 그때 그 판단을 해서 우리가 분양가를 정해야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님들의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나와야 비례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 비례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조합원 분양가를 최대한 묶어놓고 일반 분양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그게 다 조합원님들의 수익으로 가는 겁니다. 단톡방에서 조합장 욕한다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조합장을 해임한다고 사업 진행이 빨리 되지 않아요. 수익도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업을 하는 이사님들, 이번에 선출될 우리 이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대의원, 그 다음에 조합원님들 의견, 이런 것들을 거쳐서 사업이 가는 겁니다. 조합장 한 사람 바꾼다고 사업이 뭐 팡팡 날아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시에 내 같으면 나는 심의를 받았으니까 너가 뭐 이야기 못해.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억울하고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사업을 끌고 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종 상급기관의 부사시 판단을 구하지 않고 그 부서하고 싸우게 되면 저희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작은 거 양보하는 겁니다. 더럽고 애먹지만 양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주 모토가 되는 거는 철저하게 싸우는 겁니다. 수익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뭐 벌써 한 3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또 즐거운 토요일 또 마지막 또 저녁을 또 즐기셔야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가 말씀하시고 총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선거권 이제 임원 선임권이 있어요. 나중에 이번에 선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조합 법인 등기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삼성의 이제 김용수 변호사님께서 공증을 위해서 이 앞자리에 참석을 해서 계속 2시부터 오셔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일단은 그럼 최종 소원 보고 드리고요. 개표 결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3일 오후 4시 52분 현재 먼저 일반안건 조합원 전체 1085명 중에 현장 출석이라 하시면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죠. 118분. 그 다음에 서면 제출로 참석이 460분. 그 다음에 합쳐서 578분이 오늘 금일 총회장에 직접 출석을 해주셨고요. 서면 출석은 아까
성원보고 때 75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개표 결과 신분증 4번이 첨부가 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누누이 몇 번 공고를 드렸죠. 아예 성원에서 제외가 되고 총회 참석비에서 제외가 됩니다라고 저희가 누누이 총회 책자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누차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19명을 제외해서 이제 서면 출석은 731분이 됐습니다. 도합 118분 플러스 731에서 849분이 일반 안건에 최종 성원이 됐고요. 제2호 안건 임원 선임의 건은 현장 참석, 현장에서 의결권 행사하시는 분이 122분, 그 다음에 서면 제출로 참석하신 분이 456분에서 578분이 금일 총회장에 직접 출석을 해주셨고요. 기존의 서면을 이제 우편 투표나 우편 투표죠. 사전 투표는 바로 해서 투표함에 넣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신분증 사본은 필요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 우편 투표를 해주신 분들 중에 기존 741분 중에 28분이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신분증 사본 첨부로 인해서. 그래서 713명으로 정정을 하고요. 그래서 122분 플러스 713분 해서 835분이 제2호안건을 위한 유효 투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안건하고 2호안건은 마지막 성관위원장님이 이제 발표를 하시고요. 제1호, 그 다음에 3호에서 3호 내지 6호안건에 대해서는 주합장님이 의결 결과를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안건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선거 관련 기수행 업무 추인의 건은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749표, 반대 72표, 의원의 기권 28표로 제1호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회장님 가결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자의 보고와 같이 제1호안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 관련 기수행 업무 추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제3호안건 2025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변경 의결의 건입니다.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683표, 반대 133표, 무혐의 기권 3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예, 제3호안건 2025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변경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제4호안건 총회 참석비 지급 방법 의결의 건입니다.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725표, 반대 93표, 무혐의 기권 3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예, 제4호안건 총회 참석비 지급 방법 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제5호안건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입니다.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655표, 반대 159표, 무혐의 기권 3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예, 제5호안건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호안건 교육환경 등과 관련한 협약서 작성 등 대의원의 위임의 건입니다. 서명결의서 포함 찬성 713표, 반대 104표, 무혐의 기권 3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예, 사회자의 보고와 같이 제6호안건 교육환경 평가 등과 관련한 협약서 작성 등 대의원의 위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관위원장님 모시고 제2호안건에 대한 개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감사님부터 제2호안건 조합위원 선임의 건 중 감사 선임의 건부터 개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결의서 우편 투표, 현장 투표 포함입니다. 전체 찬성 668표, 반대 116표, 기권 및 무효 51표로 감사님으로 박지영 이사님이 선임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호 조합 이사 선임의 건입니다. 먼저 기호 순서대로 득표수를 말씀을 드리고 선임된 분을 별도 다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준현 515표, 기호 2번 이현주 372표, 기호 3번 성희경 432표,
기호 4번 박순녀 430표, 기호 5번 고수환 429표, 기호 6번 한동호 293표, 기호 7번 전대경 465표, 기호 8번 문홍근 245표, 기호 9번 홍주표 242표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득표 순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득표 순으로 선임되신 6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준현, 기호 7번 전대경, 기호 3번 성희경, 기호 4번 박순녀, 기호 5번 고수환, 기호 2번 이현주, 이상 6분이 제3기 조합이사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자의 보고와 같이 감사는 박재현씨, 이사는 김준영, 전대경, 성희영, 박순녀, 고소환, 이현주 씨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6개 안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종료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운영을 위해 이끌어가실 강사 및 이사님들이 선임되었기에 예, 잠깐, 그 폐선을 하기 전에 오늘 그 선임되신 분들 나와서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차렷 조합님께 경례.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해일구역 감사를 맡으신 박재현 감사님입니다. 그 전직 감사하시다가 이번 이사로 출마하신 고소환 이사님 되겠습니다. 그 앞에 3년 동안 이사를 하신 우리 박순녀 이사님이십니다. 문해동 사시고 우리 앞에도 이사를 하신 우리 성희경 이사님이십니다. 그 앞에 대의원 하시다가 이번에 이사로 새로 선출되신 전대경 이사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뭐 계속 하시던 우리 김준년 이사님도 있습니다. 예, 우리 그 3년 전 하시고 또 이어서 계속 하시는 이현주 이사님도 있습니다. 예, 전체 차렷 조합님께 경례. 예, 들어가십시오. 네, 당선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쉽게 낙선하신 분들도 좀 더 노력하시면 다음에 뭐 3년 뒤에 우리 조합원님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025년 운영일구역 임시총회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폐회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문해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2025년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예, 사원 여러분, 여기까지 자리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